늦은 밤 서울의 한 호텔 창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오선영, 올해 33세 대학 교수 아내였습니다. 아, 정말 이러면 안 돼. 그녀의 떨리는 혼잣말이 호텔방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차가운 남편의 목소리에 선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 그녀의 귓가에 아들 경수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엄마, 언제 와? 이 모든 것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교수의 아내로 살던 어느 날 선영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죠. 한태석이라는 사업가가 운영하는 양품점의 매니저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5에서 6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여보,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품점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죠. 화려한 파티, 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의 관심.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 천호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수 부인이라고 해서 늘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가정은 점점 흔들렸고 아들 경수는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힘겨워했습니다. 게다가 최윤주라는 여자가 그녀를 위험한 도박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언니,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죠. 선영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밀수품 거래, 춤바람, 그리고 천호와의 위험한 사랑. 모든 것이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소정국 무도회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천호와 춤추는 그녀의 모습이 남편의 손에 들어간 것이죠.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가시오. 당신 같은 어머니는 필요 없소.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빠, 엄마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집안에서 울부짖는 경수의 목소리에 선영의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유. 그게 뭐였을까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가 결국 그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집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아들의 방. 경수는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며 선영은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함께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선영은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죠. 까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경수의 방. 문틈 사이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잠든 경수는 꿈속에 엄마를 흐느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요? 여보, 잘못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 실컷 누리지 왜 여길 들어왔소? 남편의 차가운 말에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죠. 잘못했어요. 하지만 난 지금도 당신과 경수를 사랑해요. 사랑? 밤무도 회장에서 젊은 남자와 춤출 때도 그 사랑을 생각했소? 그건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갑갑했어요. 늘 교수 부인으로만 살아야 하는 게. 바로 그때 경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선영은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았죠. 잠깐! 먼저 대답해줘요. 당신에게 나와 경수는 무엇이었소? 그저 도망가고 싶은 감옥이었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경수는 내 전부였어요.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경수의 방문이 열렸고 잠옷 차림의 경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경수가 선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은 아들을 꼭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오선영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비가 그치고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오선영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경수는 어색한 듯 식탁에 앉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감추진 못했죠. 경수야,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같이 숙제하자.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양품점 출근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사표를 내려고 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재능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다는 걸.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당신다운 모습일 것 같네요. 양품점에 도착한 선영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윤주가 들어왔죠. 언니, 큰일 났어요. 그 밀수품 거래한 거. 경찰이 다 알아냈대요. 윤주 씨, 저는 지금 도망칠 거예요. 언니도 같이 가요.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제 잘못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오후 선영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밀수품 거래에 대한 진술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오히려 선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수를 하다니. 남편이 경찰서로 그녀를 마중 나왔을 때 한 말입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숨기는 것 없이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천호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영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천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유란 도망가는 게 아니었다. 현실과 마주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선영의 방황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